본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유쾌하게 죽기 위해서는 혹은 평화롭게 죽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주 가볍고 경쾌한 그런 자유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 평화로운 죽음, 유쾌한 죽음은 자유로운 삶을 전제로 하죠. 또 자유로운 삶은 평화로운 죽음이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일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죽음은 서로가 서로를 보증한다, 보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 내지 보증이 될 것인가? 역시 이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얘기입니다. 누구인가 보다는 무엇인가가 옳겠죠. 누구인가는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단일 의식,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이 한마음에 대한 가슴 깊은 이해와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죽음으로 보장하는 보증수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닷없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보고 듣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분명히 보고 듣습니다. 혹은 보이고 들립니다. 사실은 보이고 들린다라는 것이 더 옳겠죠. 능동태보다는 수동태, 왜? 저절로 되기 때문이죠. 보고 듣고 자유롭게 지금 보고 듣는 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무엇이 보고 듣고 말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보고 듣고 말하는가? 육체가 보고 듣는가? 육체는 보고 듣는 주체가 아니지요. 보고 듣는 주체가 아니다. 또 그러면 마치 영혼, 개별 영혼처럼 육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이 개인, 즉 자 혹은 에고라 하죠. 혹은 셀프라 합니다. 이 자라는 것이 육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보고 듣는 그런 주인 노릇을 하는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와 자아라는 것은, 즉 개인 캐릭터는 어디까지나 손님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됨이 없다 이 얘기예요. 손님이라 해서, 객이라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접하지는 않죠. 오히려 자기 자신은 험하게
험한 것을 먹고 험한 장소에 처할지라도 손님은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접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자아는 항상 손님의 위치에서 손님 방에 잘 모셔놓고 우리가 대접을 할지언정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이 주인 대접을 너무 오래 받다 보면 주인인 줄 착각하고 결국은 주인 입장에서는 도둑놈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도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와 자아는 어디까지나 손님으로서 극진히 대접하되 주인이 아니다. 즉 지금 현재 보고 듣는 것은 육체와 자아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육체 안에 특히 이 두뇌가 들어 있고 이 두뇌 작용이 지금 보고 듣는 거 아니냐? 두뇌 안에 있는 시각과 청각 영역을 제거하거나 그것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왜 육체와 자아가 보고 듣는 주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와 정신이 멀쩡해도 개인 캐릭터와 육체가 멀쩡해도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다른 데 집중해 있다거나 혹은 육체와 정신이 멀쩡해도 빛이 없다거나 혹은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파 진동을 전달할 이 공기 자체가 없다거나 혹은 대상 물건 자체가 없다거나 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보고 듣는 작용은 물질적으로 이야기할지라도 육체가 혹은 두뇌가 보고 듣는다 할 수 없고요. 두뇌, 시신경, 청신경, 안구, 그 다음에 이 고막, 세방고리관, 그 다음에 공기의 진동, 그 다음에 광자의 이동, 그 다음에 대상 물체를 조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 소립자, 그리고 양자,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하나의 본다, 듣는다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아니 두뇌만 있다 해서 어떻게 보고 들리겠어요? 모든 게 있어야 되죠. 길가에 하나의 잡초가 어떻게 지 혼자 있겠습니까? 저 엄청난 태양 에너지와 이 엄청난 공기와 물과 이 엄청난 땅덩어리가 있지 않는 한 단 하나의 잡초도 존재할 수 없다. 즉, 이 우주 전체, 이 단일 의식 전체가 합해서 본다, 듣는다, 이것이 발생하는 거지.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요즘은 두뇌보다도 DNA가 더 유행하죠. 예를 들어 두뇌가 의식을 발생시킨다 합시다. 위대하죠. 두뇌야말로 엄청나게 위대합니다. 두뇌가 의식을 발생시켜서 이 천지 우주를 다 보고 듣고 하는 마치 창조주와 같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대의 상식이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뇌가 의식을 발생시킬 만큼 위대한 것이라 하면 두뇌는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두뇌를 무엇이 만들어내죠? DNA 정보가 두뇌뿐만 아니라 청신경, 시신경, 귀, 안구,
뭐 온갖 또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어야 또 두뇌와 안구와 시신경, 청신경 이런 게 작용하죠. 그러면 심장과 폐도 역시 보고 듣는 필수 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DNA 정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두뇌를 만들어내고 청신경, 시신경과 안구와 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DNA야말로 진정한 창조주냐? DNA는 무엇입니까? 그저 물질 원자와 분자의 결합이다 이 말이에요. 소립자의 결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즉 환원주의적으로 우리가 따져가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이야기했습니까? 과학은 결코 궁극의 신비를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 궁극의 신비를 탐구하는 이 의식 자체에 눈을 돌리지 않는 한 과학은 결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물리학이 마치 철학과 형이상학처럼 흘러가고 있죠. 예. 양자물리학 등등을 통해서 점점 이 물질을 파고들었더니 결국은 의식의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보고 듣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듯이 이 육체가 혹은 육체 안에 들어있는 자아가 혹은 육체 안에 들어있다는 개별 영혼이 보고 듣느냐? 아니다. 육체와 자아와 소위 말하는 개별 영혼이라는 것은 손님이다. 가상이다 이 말이에요. 더욱 쉽게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의 의식이 자기 체험을 위해서 만들어낸 엄청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과 같은 수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듣는 것은 이 하나의 의식이 의식을 통해서 의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식한다. 즉 보고 듣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코 어떤 이론이라든가 무슨 통속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무슨 영성 강의를 들으면 늘상 나오는 그런 통속적이고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실제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과 이해입니다. 예. 가슴에 와 닿는다. 지금 실제 상황으로 가슴에 와 닿아야 한다. 바로 이 의식이다. 이것이 현재 지금 당장 실제 상황으로 가슴에 와 닿는다. 이것이 믿음과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 지금 설법, 청법 하느냐? 지금 무엇이 말하고 듣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 마치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무엇이 마치 배우고 듣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눈앞에 영역 분명한 이 한 물건이 화살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배우고 듣고 배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하나가
1인 다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의 의식이 말을 하고 듣고 또 어떤 때는 듣는 입장이 되고 또 말하는 입장이 되고 이 하나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8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이야기가 이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결국은 이 일상의식이 곧 내용 없는 투명한 의식이다. 즉 의식이 이 의식을 의식으로서 육체와 세계를 만들어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전부 그것은 단일 의식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일상의식이 곧 있는 그대로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의식이다. 일상의식이 곧 순수의식이다. 즉 차안이 곧 피안이다 이 말이에요. 세간이 곧 출세간이고 법이 곧 세간상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 프롤로그를 강독을 하는 역할도 그렇고 듣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 하나의 의식, 이 단일 의식은 9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의식,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 단일 의식은 단일하고 동일합니다. 하나이면서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이면서 같은 이 의식은 9가지 얼굴로 나타난다. 9가지 얼굴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일상의식이죠. 일상 세계입니다. 일상 세계 의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로 일상 세계 의식의 의식 상태다. 매우 비범하죠. 가장 큰 기적입니다. 바로 보고 듣는 일입니다. 보고 듣기 위해서는 육체, 안구, 공기 진동, 광자의 빛의 속도로 이동, 빛의 속도로 이동은 사실은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갖 소위 말하는 이 삼남안상이 모두 합쳐져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초에 보고 들을 때에 그 엄청난 충격과 기적감을 우리는 너무 이제 일상화한 것이죠. 그래서 일상 세계 의식입니다. 둘째는 바로 꿈 세계죠. 꿈 세계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곧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 세계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수천안 관음보살 할 때 수없는 세계가 있지만 크게 분류해서 이 단일 의식은 9개의 세계 의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9개의 세계 의식으로 나타난다. 단일 의식은 9개의 세계 의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세계 안에서 또 엄청나게 세분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아, 즉 겐지즈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그 모래알 하나 안에 또다시 겐지즈강의 모래만큼 많은 수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중중무진연기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아무리 모두 엄청난 것이 나타나더라도 전부 단일 의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지지가 않습니다. 이 가슴에 한번 와 닿아서 믿음과 이해가 가슴으로부터 일어나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깊은 잠, 꿈도 없는 깊은 잠의 세계 의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소위 말하는 자각몽 세계 의식입니다. 다섯 번째로 체외 이탈 세계 의식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양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임사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임사 체험 세계 의식.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태어나기 전이죠. 여기서 지금 일상이니 꿈이니 깊은 잠,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등등의 단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단어를 쓰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그 모양입니다. 단일 의식의 이 모양입니다. 다양한 모양이죠. 천수천안 관음보살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소위 말하는 생전입니다. 생전이든 뭐 죽은 뒤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불생불멸, 부정불감, 영원불변입니다.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이제 사후죠. 사후. 세계 의식입니다. 생전 세계 의식이고 사후 세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세계 의식이 있고요. 죽은 뒤에는 뭐 어떻게 되느냐라는 세계 의식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다, 그거.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이제 아홉 번째로 보이시는가요? 아홉 번째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 체험이라고 하는 이 내용 없는 의식, 내용 없는, 즉 자아 세계가 없는
내용 없는 세계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 없는 세계 의식. 자, 그러면 깊은 잠의 세계에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느냐? 깊은 잠의 세계에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3번과 9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분되죠. 9번은 그야말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의식이지만 3번은 깊은 잠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양이 있어요. 즉 욕계와 색계에 속한다 이 말이죠. 엄밀하게 지금 대응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욕계 3계 유심이라 했죠. 3계 유심. 즉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의 세계, 모양 있는 세계, 모양 없는 세계죠. 욕망의 세계. 자, 이것이 엄밀하게 지금 대응은 아직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무리 내지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욕망의 세계, 이것을 욕계라 일단 해보고요. 또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여기에는 물질적인 그러한 욕망의 세계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이제 모양이 있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색계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7, 8, 9번의 세계의식은 무색계다. 모양이 없죠. 무색계다. 이렇게 일응 대응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3개가 전부 뭡니까? 3계 유심이라 했죠.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일상세계, 꿈세계, 깊은 잠, 자각몽, 생전, 죽은 뒤 내용 없는 세계의식, 이 전부가 뭡니까? 하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럼 의식은 왜 마음이라 하는가? 옛사람들도 의식이라 했어요. 3계 유심하고 만법 유식이라 했죠. 만법 유식. 만법 유식입니다. 만법 유식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만법, 모든 삼라만상이 즉 3계와 같은 말입니다.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유심은 오로지 마음이다. 오로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일상꿈, 깊은 잠, 자각몽, 최외이탈, 임사체험, 생전, 사후, 내용 없는 세계의식, 이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마음인 동시에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는데 이것이 그냥 상투적이고 뭐 의뢰하는 말이려니 해서는 백날 첫날 책을 보고 들어도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지요. 그러니까 화살표만 너무 보지 마시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직접 가슴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 상투적이기는 하지만 한번 다시 옛 성각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성각의 화살표를 현대화한 것이다. 현대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현대니까요. 모든 순간은 또 현대죠. 현대는 계속 화살표가 현대화 되었습니다.
현대화될 수밖에 없죠. 그 시대의 사람에게 맞는 화살표를 제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현대화, 지금 이야기는 무엇의 현대화냐? 비근한 예로, 방금 얘기한 한글 세대가 많으시 3개 유심이다. 이렇게 3개 유심. 자, 만법, 유식, 오온 개공, 제법 공상, 재상 비상, 그 다음에 자성이 이 만법을 만들어낸다 할 때 만법 자성, 만법 자성, 색적 시공, 전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자,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존재하는 이 우주의 시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세계, 또 시공간을 벗어난 모든 세계가 전부 오로지 마음이다. 이렇게 했죠. 마음법, 마찬가지입니다. 삼라만상, 모든 세계가 오직 의식이다. 3계 유심, 만법 유식. 온 개공은 뭡니까? 색 수상 행식이, 색 수상 행식, 정신과 물질이죠. 모든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개공,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제법 모든 삼라만상 은 의식에 나타난 바다. 재상, 모든 상, 이게 모든 모양이죠. 일상이라는 모양, 꿈이라는 모양, 임사체험이라는 모양, 태어나지 않았다는 모양, 죽었다는 모양, 내용 없다는 모양. 모든 제 상이 곧 의식이다 얘기입니다. 만법이 곧 자성이다, 의식이다. 색, 즉 물질과 정신, 색 수상 행식이 전부 공이다. 이 말은 물질과 정신이 전부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의식이란 말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명사가 아니에요. 의식은 명사가 아닙니다. 의식이다 이러면 명사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게 활기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냥 늘 듣던 말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식은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동사. 동명사다 이 말이에요.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동명사다. ing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명사가 아니고 동명사다. 지금 깨닫고 있죠? 컵이다. 지금 몸이 상쾌하다. 지금 날씨가 아주 맑네. 눈이 왔네. 차를 마실까요? 차를 마셨더니 칼칼하고 목마름이 해소되네. 이렇게 깨닫고 있죠. 언제 깨닫습니까? 깨닫는 중입니다. 매 순간 깨닫는 중이죠. 매 순간 깨닫는 중이다. 그래서 의식, 단일 의식은 명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사가 아니고 동명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의식입니다 할 때 명사로 듣지 말란 말이에요. 동명사로 들으면 바로 이 활달하게 지금 깨어나는 것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이 폐지해서 다 뭐냐? 다 뭐냐 이게? 자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각. 각이라 해서 자꾸 뭐 깨달음이라 해서 신비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 컵이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걸 좀 믿어 주셔야 되는, 이것이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자각, 이 안에 견자가 있죠. 이게 보는 것이 곧 느끼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인데, 자각은 결국 자견이라 할 수 있어요. 예. 보는 건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본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세계는 뭐냐? 의식이 의식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꿈세계는 뭐냐? 의식이 의식을 경험합니다. 깊은 잠은 뭐냐? 의식이 의식을 경험합니다. 자각몽은 뭐냐? 의식이 의식을 경험합니다. 체외이탈은 뭐냐? 의식이 의식을 경험합니다. 임사체험은 뭐냐? 의식이 의식을 경험합니다.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는 뭐냐? 의식이 의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은 뒤의 세계는 뭐냐? 의식이 의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용 없는 세계를 의식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각의 순수한 형태죠. 즉 이것은 소위 말하면 내용 있는 자각입니다. 내용 있는 자각. 요 7, 8, 9번은 내용 없는 자각입니다.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자각일 뿐이다. 그러면 내용이 있는 경우에 내용은 자각과 다른 것이냐? 자각의 변형이다 이 말이에요. 일상세계를 의식이 의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만들어져야 하느냐? 물질 육체가 만들어져야 되죠. 피지컬 바디입니다. 물질 육체. 피지컬 바디가 만들어져야 되고, 꿈세계나 자각몽이나 체외이탈, 임사체험 등에서는 어떤 육체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정신체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체. 이 정신체가 소위 말하는 아스트랄 바디죠. 피지컬 바디. 즉, 이 자각은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자각을 재료로 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물질 육체. 자, 내용 있는 자각, 내용 없는 자각이, 내용 있는 자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 하면, 물질 육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정신 육체, 정신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피지컬 바디, 아스트랄 바디 혹은 멘탈 바디죠. 아스트랄 혹은 멘탈 바디를 만들어냄으로써, 근데 이 물질 육체든 정신체든 간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각의 변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스스로 분리하는 겁니다. 자체 분열이죠. 자체 분열로서 혹은 자기 창조로서 피지컬 바디, 멘탈 바디를 만들어냄으로써 자각은 내용 있는 자각으로 변용해서 희노애락 애우구라는 이 감정 내지 정신 체험을 하게 되고요. 또 때때로 쉰다 이 말이죠. 장단기 텀을 가지고, 장단기 사이클을 가지고 내용 없는 자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무엇이다? 단일 의식으로서 자각이고 자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일상 의식이 순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일상 세계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쉽습니다. 일상 세계 의식이 곧 순수 세계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이든 순수든 간에, 즉 내용이 있든 내용이 없든 간에 전부 세계 의식이면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옛 성가께서 여러 가지 지금 화살표를 내놨잖아요. 삼계 유심이니 만법 유식이니 오온이 개공이니 제법이 공상이니 재상이 비상이니 만법이 자성이니 색적 시공이니 뭐 셀 수도 없죠. 8만 4천 개의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몽땅 다 해봤자 무엇이다? 단일 의식이다. 자각이다. 자견이다. 자, 이것을 분명히 가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한 캐릭터, 이 캐릭터는 우리 모두와 다른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 캐릭터의 체험은 우리 모두의 체험이죠. 왜? 우리는 단일 의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개인적 체험은 나의 개인적 체험과 다르구나. 이것은 어떤 착각에 빠진 것이죠? 모든 체험의 주체는 단일 의식이지 개인이 아니다, 자아가 아니라는 이 말을 우리가 아직 가슴에 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체험은 내 체험인데 저 체험은 내 체험이 아니야. 이것은 체험 주체에 대한 착각이 여전히 있다. 일상의식이 순수의식이다. 이 말은 체험의 주체가 경험이라 합시다. 체험이라 하면 자꾸 또 오해가 일어나니까. 경험 주체. 다시 말하지만 이 보고 듣고 말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경험 주체가 바로 세계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경험 주체는 이 단일 의식이지 이 손님인, 주가 아닌 손님인 이 육체와 자아가 아니다. 육체와 자아는 어떤 때 필요합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해요. 부분적으로. 깊은 잠이나 생전 사후 내용 없는 세계의식에서는 육체나 자아나 정신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할 때, 즉 일상세계의식을 경험할 때, 혹은 꿈세계의식을 경험할 때,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세계의식을 경험할 때야 피지컬 바디 혹은 멘탈 바디가 필요한 것이지, 결국 모든 경험의 주체는 무엇인가?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듯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죠. 전부 세계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의식이다. 즉 월드 컨셔스니스다. 월드 컨셔스니스다. 즉 월드와 컨셔스니스는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에 그 대문에 적혀 있죠. 세계는 의식이다. World is consciousness.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자유롭게 읽으면서 재미있게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은 혼란스러운 몇 가지 장면들이 지나가고 연극 안에서 어느 날 이 인물은 세상과 함께 슬며시 등장하였습니다. 자, 이 캐릭터죠. 이 스피커가 어떻게 출연했느냐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 안에서 의식의 자기 체험, 의식의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즉, 사후 세계 의식 혹은 내용 없는 세계 의식에서 지금 이 9번 의식이 무엇으로 변하는 겁니까? 1번으로 일상세계 의식으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8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내용 없는 세계 의식이 일상세계 의식으로 상전이 되려면, 즉 내용 없는 자각이 내용 있는 자각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 육체가 필요하죠. 물질 육체가 나타나면 연기해서 대상 물체가 나타납니다. 즉 피지컬 바디와 피지컬 월드는 동시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멘탈 바디와 멘탈 월드도 동시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은 어떤 개인이 태어났다가 아니고요. 지금 내용 없는 자각이 내용 있는 자각으로 상전이, 즉 모양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게 달의 상전이와 같습니다. 원래 달은 뭡니까? 원래 달은 동그랗게 있죠. 있지만 자꾸 모양을 변합니다. 달 모양이 반달이 되었다 해서 이게 없습니까? 아니죠. 반달도 완전한 둥근 달이고요. 초승달도 완전한 둥근 달이고요. 하얀 달도 완전한 둥근 달이고요. 지금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눈썹 같은 아주 가늘은 달도 온전한 둥근 달이죠. 다만 모양이 지금 변해가는 것이죠. 모양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달 자체는 온전히 둥근 달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단일 의식, 즉 자각이 스스로 늘 보고 있고 스스로 늘 깨닫고 있는 이 자각이 일상 자각으로 변하든 꿈 자각으로 변하든 깊은 잠의 자각으로 변하든 자각몽의 자각으로 변하든 체외 이탈 자각으로 변하든 임사체험 자각으로 변하든 태어나기 전의 자각으로 변하든 죽은 뒤의 자각으로 변하든 내용 없는 자각으로 변하든 간에 불구하고 상관없이 자각은 온전하게 자각으로 이루어있다. 그래서 이론상을 늘 그리죠. 이론상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모양과 상관없이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번 첫 번째 단락은 고정된 독립된 개인이 어딘가에서 불쑥 태어났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불쑥 태어났다가 아니고 내용 없는 자각이 내용 있는 자각으로 모양을 바꾸었다. 자,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은 이 물질 육체 자각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혹은 정신체 자각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캐릭터가 연극 안에서 할 때 이 연극이야말로 이제 자각의 비유죠. 자각의 은유입니다. 자각을 은유하고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거대한 하나의 연극입니다. 하나의 연극 안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 캐릭터 중에 어떤 것은 내 역할이고 어떤 것은 저 사람 역할이다 이렇게 그냥 일응 세팅이 되어 있을 뿐이지 연기자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1인 다역이다 이 말이죠. 하나의 자각이 모든 캐릭터를 연기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돌멩이도 연기하고 있어요. 돌멩이. 햇빛, 공기, 물 이렇게 연기한다 얘기죠. 자, 그는 하나의 이름을 가진 개인으로 취급되고 있었는데 누구로부터요? 누가 그래 취급하죠? 주변에 또 다른 연극의 등장인물들이 자기도 등장인물이니까 마치 이 사람도 등장인물인 듯이 연극 안에서는 실제인 듯이 연극해야 그게 올바른 연극이죠. 메소드 연기입니다. 몰입돼야 되죠. 메소드 연기를 해야 훌륭한 연극상도 받고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연기자들이 똑같이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는 하나의 이름을 가진 개인으로 취급되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일어나서 걷고 낯선 사람들과 교류하고 크고 작은 병치레를 하면서 매우 거친 주변 환경에 동조되는 과정은 큰 충격인 동시에 두렵고 신기하고 질리는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 없는 자각이 내용 있는 자각으로 변용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조정 과정이죠. 미세 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각은 자각을 재료로 해서 피지컬 바디와 멘탈 바디를 만들어서 내용 있는 자각이라는 자기 경험 내지 자기 체험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러. 저희 때는 이제 이게 국민학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려 왼쪽 가슴에 큰 수건을 달고 왜냐면 그때 요즘은 좀 코를 흘리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때는 왜 그래 코를 많이 흘렸나지 몰라요. 물론 코를 흘린 기억은 없습니다만 다들 이제 여기 수건을 다니까 수건을 달은 거겠죠. 학교에서 아마 수건을 달고 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왼쪽 가슴에 큰 수건을 달고 엄마의 손을 잡고 아침에 학교로 걸어가는 장면이 지금도 눈앞에 떠오릅니다. 눈앞에 떠오르죠. 이 눈앞. 임재록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설법, 청법 하느냐. 누가 마치 자기가 뭐 가르치는 사람인 듯이 역할하고 누가 혹은 무엇이 뭐 배우고 듣는 사람인 듯이 하고 있느냐. 지금 당장 여기서 누가 설법, 청법 하느냐. 목전에 역력한 한 물건이 하고 있다. 바로 이 의식이죠. 단일 의식입니다. 자, 어떤 캐릭터가 이 단일 의식 안에서 나타나서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초등학교라는 모양이 나타나죠.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용 없는 자각이 내용 있는 자각으로 계속 동명사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활발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눈앞에 떠오른다. 언제요? 지금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특정한 이 스피커의 경험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다. 즉, 자각의 경험이다. 우리의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독을 들으시는 번님 여러분께서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 이야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아니라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경험 주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물질 육체라든가 정신 육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질 육체나 정신체가 물질체나 정신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질체나 정신체는 간혹 나타나지 전체 세계 의식에 있어서는 아주 특이 현상이에요. 특별 현상이다 이 말이죠. 99.99%의 이 세계 의식 자각 안에서는 물질 육체라든가 정신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첨단의 지금 현상이에요. 최근에 발명된 겁니다. 그래서 일상세계, 우리가 지금 매우 평범하게 이 일상세계는 최첨단의 기적 발명품이다 이 말이에요. 꿈세계 역시 마찬가지고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그러니까 이 세계는 관두고라도 이 일상세계와 꿈세계라는 것은 이 물질 육체와 정신체가 필요한 매우 특이하고 기적 같은 그러한 이 의식 현상이다. 의식이 나타난 바다 이 말이에요. 현상이라는 것은.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은 절대 정신이다 이 말이죠. 절대 정신이다. 그래서 8페이지 첫 문단의 이야기는 8페이지 첫 문단의 이야기는 어떤 개인의 개인적 체험 혹은 이 스피커 혹은 어떤 지금 일상적으로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남자의 체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자각이다. 지금 바로 당장의 자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